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다은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곡은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인데요. 피아노 소나타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어떤 곡의 1악장, 첫 번째 악장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곡은요, 4악장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작품 번호 2번에 3번의 4악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곡은요, 베토벤이 25살 때 작곡한 곡인데요. 작품 번호 2번의 곡들은 총 3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3번이 앞에 1번, 2번보다는 규모도 훨씬 크고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는 곡입니다. 사실 1번, 2번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가지는 곡이에요. 콩쿠르 곡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입시의 지정곡으로도 많이 나오는 곡입니다. 1악장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4악장도 어마어마한 기교를 자랑하는 곡이고 아주 어렵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고자 오늘 이 곡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을 들어보셨는데요. 듣기에는 굉장히 경쾌한 리듬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오프닝부터 오른손에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 나옵니다. 3화음이 연속적으로 순차한 상행 진행을 하면서 심지어 스타카토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오른손이 3화음이라는 건 코드잖아요. 코드를 할 때는 여러분께서 꼭 유의하셔야 되는 게 3화음을 짓는 이 손 모양을 굉장히 단단하게 유지시켜 주시면서 이제 올라가 주셔야 되는데요. 윗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음을 칠 때는 항상 윗소리가 잘 나야 된다고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윗소리를 생각하셨을 때 1번, 2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소리, 그 다음에 윗소리를 담당하는 5번은 굉장히 센 소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요런 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악상으로 얘기하자면 1번, 2번은 피아노, 5번은 포르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쳤을 때 5번을 좀 세게 쳐줘야 되는 걸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손목의 스냅입니다. 여기서 스타카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손목의 스냅의 도움 없이는 연속적으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요 터치 보이시나요?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흔들 때도 여기는 굉장히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손 모양을 힘을 단단하게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3화음을 짚을 수 없는 손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4악장에서 이 스타카토 음영의 순차 진행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손을 딱 잡아주시고 이 갈고리 모양으로 유지를 해주신 다음에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마디를 보시면 바로 오른손이 굉장히 바빠요. 자, 요런 게 나오는데요. 왼손은 또 굉장히 그에 비해서 심플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거예요. 빠른 음영은 빠른 음영대로 모든 소리가 잘 나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을 지켜주는 건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왼손을 조금 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진행에 있어서 자, 7마디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하고 나서 이 첫음이 16분음표의 첫음이 거칠게 나오지 않도록 항상 컨트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반을 빨리 붙인 상태에서 하고 나서 빨리 붙이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치면은 이제 액센트가 안 나고 그 오프닝이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서 다른 섹션으로 이어주는 소리를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5마디부터 한번 보실게요. 25마디에 이런 음영이 나옵니다. 근데
근데 들었을 때 별거 아닌데 왜 이거를 굳이 말할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사실 4분음표, 8분음표 조합의 선율이잖아요. 이런 리듬을 연주할 때는 사실 긴 음보다 8분음표, 짧은 음을 더 신경 써서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짧은 음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친다 하면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들으셨을까요? 자, 4분음표에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니까 되게 좋은 소리가 나는 반면에 8분음표를 신경 안 쓰면 그 소리는 굉장히 빈약하게 나요. 그러면은 4분음표는 건강한 소리, 8분음표는 빈약한 소리 이렇게 되면은 소리의 균형이 맞지 않겠죠? 그러면 마치 4분음표에 액센트가 써져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리듬을 하실 때는 8분음표를 더 신경 써서 오히려 8분음표를 약간 크게 쳐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라인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연주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9마디를 저희 한번 살펴보실게요. 요런 라인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9마디예요. 요 16분음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부드럽게 또 걸리는 것 없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요. 불규칙적으로 악센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 저희 손가락 구조를 보면은 1번이 굉장히 짧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을 칠 때 손목이 이 엄지를 도와주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제 손목을 보시면 내려가는 게 거의 없죠. 근데 만약 여기서 엄지를 칠 때 내려간다면 이런 불규칙한 액센트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끄럽게 진행을 하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엄지를 조금 세워서 쳐주시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라인을 연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65마디부터 4마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스타카토를 연주할 때는 한 번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이거를 레가토로 연주하면 어떤 악상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레가토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부분을 레가토로 연습해 볼게요. 아까 스타카토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곡을 연습하실 때 이렇게 스타카토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한번 레가토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쉽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77마디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악상도 악상이지만 처음에 우리 오프닝에서 요 음영이 이제 왼손으로 갔어요. 근데 3화음이 아니라 대신 옥타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터치, 왼손의 터치가 중요한데요. 옥타브를 연속적으로 어떻게 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수직, 물론 건반을 누르려면 우리가 수직으로 쳐야 되지만 수직보다는 옆으로 이동하는 수평적인 진행에 더 집중을 해주시고 연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수직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쳐보면요, 여러분 어떤 소리와 어떤 터치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수직적으로 빨리 친다고 생각하면요, 물론 진행은 되지만 소리가 굉장히 무겁고 약간 처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 수직보다는 소리가 조금 덜 채워지더라도 옆으로 이동하는 이 라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약간의 크레센도를 입혀주시면서 수평적인 이동, 음의 라인을 조금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아까 오른손 화음 얘기할 때 이 손 모양이 단단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옥타브의 이 모양, 8도를 짚는 이 1번에 5번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아주 깔끔한 옥타브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119마디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폴잔도 아니면 악센트를 표현할 때는 대부분이 이렇게 위에서 꽂는 걸 생각하시고 굉장히 강하게 주시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터치보다는 대놓은 상태에서 세게 누르면 훨씬 듣기 좋고 포근한 스폴잔도의 음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위에서 치는 스폴잔도를 연주해 볼게요. 제가 일부러 위에서 이렇게 쳤는데요. 어때요? 약간 거친 음색이 나오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로 한번 건반 가까이에서 스폴잔도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같은 스폴잔도지만 되게 다른 음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연주하실 때 너무 스폴잔도가 자주 나오고 이 리듬이 신난다고 해서 건반 위에서 떨어지는 스폴잔도를 연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0마디에 또 스타카토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가토로 한번 연주를 해보시고 레가토로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카토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스폴잔도와 스타카토가 아주 예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코다로 가볼게요. 코다는 259마디부터 시작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들으셨던 오른손에 나왔던 사마음의 음영 진행이 이게 왼손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나마 감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여기서 악상이 피아노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포르티시모라는 거를 활용하셔서 조금 편안한 음색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저희 마지막 부분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곡인데요. 지금 제가 쳤을 때 중간중간에 페르마타가 나와요. 그래서 이 페르마타는 굉장히 점점 느려지면서 이제 곡을 사라지는 듯한 음영 효과를 주는 페르마타들인데요. 그 페르마타들을 너무 급하게 연주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활용하셔서 오히려 더 여유 있게 만들어주시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템포 프리모 있죠? 포르티시모로 나오거든요. 이 템포 프리모 파트를 더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더 화끈하게 곡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악장을 살펴보셨는데요. 만약에 1악장을 배우셨다면 나머지 악장들도 꼭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하면서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